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맞다리입니다. 네, 맞다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이 항상 또 저는 기다려지는데, 자,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준비했어요. 세 가지 이야기. 네, 네,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이제 두 가지는 조금 짧은 얘기고 네, 이제 하나는 조금 이제 뭐 길 수도 있는데 뭐 짧을 수도 있는. 음, 자, 예,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애가 돌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죠. 네, 세월이 좀 지났는데 그때 추석이었어요. 저희 처갓집에 저희 장인어른 형제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항상 처갓집 큰 집에서 이제 항상 다 같이 있어요. 다 모이면 뭐 애들 뭐 한 30명, 어른들도 뭐 한 30분 넘고 뭐 네, 다 합치면 한 7-80 명이 되거든요. 음, 본가에는 이제 그다음 날 아침에 가고 추석 전에는 처갓집에서 이렇게 다 이제 올려서 이제 놀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자식이 있는 분들은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애가 좀 애지중지하는 물건들이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말 음, 못하는 애지만. 네, 근데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수건이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수건요. 네네, 이불 같은 수건인데. 약간 애착 인형 뭐 그런 네,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그 수건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음, 제 와이프하고. 그래서 이제 추석날 애가 계속 이제 찡찡대니까 어, 집에 갔다 온나 했는데 큰 집에서 저희 집까지 한 30분 정도 걸려요. 네, 새벽이죠. 한 1시쯤 제가 이제 출발을 했죠. 출발을 하는데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자, 원래 길은 디귿자입니다. 20분 정도 걸려요. 네. 근데 여기에 샛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기역자입니다. 만약에 뭐 디귿자로 가면 20분, 기역자로 가면 15분입니다. 음. 차로 5분 거리면 엄청 길어요. 엄청 깁니다. 제가 사모님한테 사진을 그림을 한 장 보내드린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거기가 다 집입니다. 제가 저희 아기 태어나고 했을 때 저희 누나가 원룸 건물을 샀거든요. 네. 거기 이제 주인 세대에 제가 살고 있었어요. 거기 음. 이제 빌라촌이죠. 저희 라인에 5동이 있고 앞 라인에 5동이 있습니다. 네네. 저희는 이제 세 번째 딱 중간 동이었죠. 제가 저희 집 앞에 주차를 하고 놀래서 차에서 내리지를 못했어요. 왜죠? 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차로 5분 거리면 걸어서 뛰어서 30분 넘습니다. 제가 분명히 처음에 디귿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기역자로 제가 샛길로 이제 넘어갔단 말입니다. 네. 이게 샛길로 딱 넘어가는 순간에 추석날 그 새벽 1시입니다. 추석 전날. 거기가 뭐 시내 쪽도 아니고 딱 꺾는데 파란 모자를 쓴 여자분이 가로등 밑에서 딱 있었어요. 자, 이 만약에 대낮이고 하면 그 사람을 제가 안 보죠. 볼 음. 일이 없죠. 근데 그 새벽에 제가 꺾을 때 파란 모자를 쓴 여자분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여자 혼자 왜 있지? 하고 그냥 저는 이제 샛길로 갔죠. 자, 이 샛길을 강가를 따라가지고 가는 길이에요. 음. 한 80km를 제가 밟았어요. 네. 그래서 5분 만에 이제 가는 거예요. 음. 한 5분 차이니까. 저희 집에 도착을 딱 했는데 저희 집이 5동 중에 3동 이제 딱 중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마지막 끝에 끝동에 가로등이 한 개 있습니다. 네. 그 여자가 있는 거예요. 어. 잘 들어보세요. 디귿자로 가면 20분 걸려요. 네. 근데 기역자로 샛길로 가면 15분입니다. 네. 제가 그 여자를 보고 제가 먼저 80에서 100을 밟고 갔어요. 자, 이해 가시죠? 그렇죠. 근데 어떤 속도로 왔길래 그 여자가 먼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있으니까 저는 정말 놀랐는 거예요. 음. 사람이 걸어오거나 뛰어오거나 절대 못 따라잡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새벽에 제가 제 차가 80에서 100이면 앞에가 다 차가 없습니다. 음음음. 그냥 밟고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도착을 하니까 그 가로등 밑에 그 여자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놀래 가지고 네. 박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 네 이거 가지러 왔는데 자, 이 상황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박수가 네 그 주차장에 가 하면서 이제 박수가 이제 차를 타고 왔어요. 그 새벽에. 네네. 근데 그 찰나에 이게 이 여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수 보고 네 이거 뭐 잘못 봤나 얘기를 하니까 일단 가지고 온나 올라가자 이래 돼서 저희 집에 올라가서 그 수건을 가지고 자, 니는 니대로 하고
나 내대로 갈게. 어허. 이래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네. 이게 상상을 하면 무서워요, 이게. 예. 직접 겪어보면. 그렇죠. 근데 참 웃긴 게 제가 그 기획자에서 꺾었을 때 그 여자분을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추석 지나고 저희가 본가에도 가고 이제 처가에도 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사진은 안 나오는데 인상착의, 파란 모자에 추리닝에 파란 잠바에 뭐 신발은 뭐 흰색 뭐 운동화 하면서 실종. 그러면 그 차림새 그대로였습니까? 예, 그렇죠. 제가 새벽에 그 여자분을 봤잖아요. 네. 대낮이면 뭐 사람들도 많고 이러니까 뭐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 새벽에 달리면서 봤을 때는 제가 정확하게 그 여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제가 도착을 했을 때 이 여자가 먼저 와 있었어요. 그 가로등 옆에. 그게 차보다 더 빨리 왔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여자분이. 그 후에 그 소식은 혹시 모르시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고 하면 현수막까지는 제가 소름 좀 끼쳤습니다. 네. 자, 그 여자분이 제일 끝동에 혼자 사는 여자분이었어요. 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소름이 끼쳤는 거예요, 이게. 혹시 이건 제 네네. 추측인데 그 기억자로 꺾는 그곳에서 발견된 아니요, 제가 발견까지는 모르는데 네.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를 들었죠. 이 얘기를 하고 근데 이 여자 맞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와이프가 안 믿었죠. 네. 근데 이제 와이프가 하는 말이 야, 저 현수막 걸렸는 거 우리 그때 봤을 때 여기 죽은 사람이 여 옆에 제일 끝에 사는 사람이더라. 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귀신인지 아니면 사람인지는 모르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죽은 사람이죠. 이게 차보다 더 빨리 왔으니까. 그때는 그 맞다리님께서 약간 영안이 좀 트여 있을 때였나 봐요. 그때 뭐 그냥 뭐 헛것을 뭐 한 번씩 계속 봤죠. 야, 신기한 얘기네요. 저는 이제 그 길을 알고 그 시간대를 알잖아요. 오, 그렇죠. 하니까 이제 소름이 많이 돋는 거죠, 이게.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야,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얘기부터 좀 셉니다. 두 번째 얘기는 네. 제 후배가 겪은 얘기인데 네. 이삿날 뭐 손 없는 날 뭐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듣고 항상 그거는 꼭 지킵니다. 오. 왜냐하면 이 친구가 기독교인데 정말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절실한 동생이에요. 크리스천. 예, 열심히 다니는 동생이라서 뭐 그런 거를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입니다. 그 보통은 기독교이신 분들은 뭐 미신 같은 거 믿지 않으시죠? 예. 네. 이 후배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재수 씨하고 이제 동거를 같이 했어요. 네. 집을 하나 얻었어요. 아파트를 조금 작은 평수인데 이제 신혼집으로. 근데 이사하기 전날 이제 그 집은 비워져 있었고 재수 씨하고 제 후배가 이사하기 전날 저녁에 잠깐 갔답니다. 내일 이사니까 보러. 청소가 뭐 잘 됐는지 이제 업체에 맡기고 이래 했잖아요. 네. 자, 여기에서는 눈 감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청자분들도 다 집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현관을 따고 둘이 같이 들어갔대요. 그러면 들어갑니다. 이제 센서 등이 하는 게 켜지잖아요. 네. 신발 있는데 네.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에 오른쪽에 베란다가 있었대요. 베란다가. 네. 근데 이 집에 이사 가시는 분이 커튼을 안 떼고 갔는가 봐요. 제 후배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왔답니다. 왜요? 문을 열고 센서 등이 켜지고 청소가 잘 됐는지 신발을 벗고 이제 중문이죠. 현관 중문을 열고 싹 들어가는데 안에는 껌껌하고 밖에는 달빛 때문에 그 느낌 아시죠? 네. 밝은 느낌. 네네. 그 커튼 사이로 어떤 여자가 와서 이제 왔나? 라고 얘기를 했대요. 와, 저는 이 얘기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거는 후배랑 재수 씨가 둘 다 봤답니다. 와, 혼자만 본 게 아니라. 소름이 끼쳐가지고 부동산에다가 이사 뭐 한다고 그날 저녁에 생 난리를 쳤대요. 생 난리를. 알고 보니까 그 아시죠? 말씀을 안 드려도 안 좋은 일로 이 집이 헐값에 나왔대요. 사고 매물.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여기가 뭐 사고가 있었다 없었다 뭐 그런 걸 이제 뭐 공개를 하고 이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제 이 동생이 막 난리를 지기대요. 난리를. 네, 그렇죠.
결혼도 이제 뭐 몇 달 안 남았지. 원래 딴 데서 동거하다가 이제 신혼집이라고 자기 딴에 뭐 큰돈이죠. 큰돈 해서 이제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사 전날 청소 확인차 들어갔는데 와 이게 섬뜩하잖아요. 우리 집인데 아, 이제 왔나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삽니까? 이 동생이 저하고 국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와 형님 저는 두 번 다시는 와 이사를 못할 것 같아요. 얘기를 했어요. 와, 이제 트라우마겠다. 네,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는 막 그런 거 절대 뭐 믿고 이런 그런 생각조차를 네.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수 씨하고 제 후배하고 뒤로 자빠진 거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네네. 그 마다리님께서 눈 감고 네네. 상상해보라는 그 시점에서 좀 감이 이상해서 일부러 눈을 안 감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근데 눈 뜨고 들었는데 와, 말이 안 납니다. 그 혹시 몇 층이었을까요? 아, 층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 층수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딸이래요. 그 음, 부동산에서 얘기를 했대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동생 같은 경우에는 난리를 친 거죠. 그렇죠. 돈이 뭐 몇천만 원도 아니고 막 난리를 친 거죠. 이게 뭐냐고 도대체. 그래서 해결은 잘 됐습니까? 예, 이거는 계약 파괴. 예, 계약 아, 파괴. 어떻게 보면 잘 된 일이죠. 와, 근데 이제 들어가서 뭐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 후배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네, 제가 이제 이 친구하고 이제 항상 좀 친하게 지내는 사이니까 네, 저는 무속이나 뭐 약간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음,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 형님 뭐 그런 게 어떻습니까? 음, 항상 이제 이랬던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할 때도 야, 네 날짜 잘 잡아라고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한 거죠. 니 뭐 큰일 난대. 니 뭐 시급 한번 당해야 돼. 이 얘기를 정말 저주처럼 퍼부었어요 제가. 어, 왜냐면 이제 신혼집이니까 저는 뭐 아끼는 후배니까 예,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좋은 기분으로 이제 가라고. 그렇죠. 이제 약간 높아심에 이제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한 거죠. 어, 근데 이제 이 후배는 다 형님 때문이라고. 이제 뭐 에피소드죠. 그 근데 그 형님, 친구한테는 이게 트라우마죠. 그 형님 때문이라는 게 그 뭐 저주를 퍼부어서 그렇단 말입니까? 그 후배는 그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냥 농담 삼아. 음, 형님이 이 말 해가지고 이래 된 거 아이가. 나는 아무것도 믿은 적도 없고 예, 생각도 안 했는데 근데 형님이 겪어보니까 아, 아 이게 왜 손 없는 날 이걸 많이 따지면서 이사를 가는지 이제 알겠다고. 그 손이 귀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죠. 이 집 이사 올 때 그 손 없는 날 네네. 딱 맞춰서 왔습니다. 저도 이사를 할 때는 항상 이제 뭐 저희 장모님이나 음, 장인어른이 이제 날짜를 이제 뭐 뽑아주시고 네. 이래 하시거든요. 어, 후배가 겪은 좀 무서운 경험이었어요. 자, 두 번째 이야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맞다리님.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가장 무서운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최근이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집 말고 이전에 네, 살았던 이 아파트 얘기입니다. 음, 아파트가 제가 항상 이제 퇴근하는 시간이 좀 많이 바뀌어요. 이게 뭐 오후 뭐 4시가 되는 적도 있고 아니면 뭐 중간에 뭐 7시, 8시에 뭐 정산을 하러 또 나가야 되는 시간도 있고. 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출근 아닌 퇴근이 이게 자주 있어요. 집에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는. 음, 근데 그날은 제가 아침에 나가서 제가 기억으로는 한 11시 반 정도에 차를 주차를 하고 아파트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데 이제 아파트가 입구에 보면 현관문이 있잖아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제 가는 그런 아파트인데 비밀번호를 누르고 가는데 할머니가 한 분 서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상태가 어떠냐면 좀 너무 힘든 상태였어요. 음,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고 밥도 못 먹고 좀 이제 멍한 상태죠. 음, 뭐 당연히 이제 아파트 이제 주민이죠. 주민인데 엘리베이터를 안 누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제 내 발 앞에 왔겠구나 싶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제가 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저는 바로 현관으로 뛰었습니다. 제 이마가 째졌어요. 이게 왜냐면 자 들어올 때는 비번을 치고 들어가면 문이 열리잖아요. 예, 근데 나올 때는 센서가 있기 때문에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음, 이 문이 열리는 속도보다 제가 달리는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아, 저는 그때 당시에는 문이 있다 이 생각을 안 하고 뛰어서 여기 유리에
박았죠. 그래서 오른쪽 이마가 째져가지고 아직까지 흉터가 있어요. 제가 왜 놀랬냐 하면 그 할머니 분이 엘리베이터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거 누르는 또 센서가 있거든요. 뭐 눌러서도 되고 아니면 사람이 이제 발로 이렇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뭐 내려주고 올려주고 하는 그게 있단 말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제가 딱 누르는 순간 제가 놀랬던 게 그분이 그 센서에 서 있고 서 있었으면 문이 열리거나 했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그분을 발을 밟았어요. 근데 발이 안 밟혔습니다. 밟았는데 안 밟혔다. 네, 그렇죠. 와, 저는 이거 뭐지? 뭐 이런 생각도 못하고 뛰었어요. 정말 무서워가지고 그분 얼굴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냥 형상이 그냥 할머니네 하고 뛰어서 이래 했는데 너무 놀랬죠. 그날 받고 꽉꽉 끓이고 여기 아파트 주민 몇 분이 뭐지 하면서 이제 나와보고 이 소리가 정말 컸습니다. 이게 유리는 현관문을 깨지진 않았는데 저랑 박은 소리가 정말 컸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 계단에서 넘어지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주차장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길 가로 갔죠.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 근처가 뭐 술집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좀 약간 밝은 공간입니다. 네네. 와, 무서워서 피는 이마에서 계속 나죠. 내가 지금 뭘 봤지? 뭘 했지? 기억도 잘 안 났어요, 솔직히. 그래서 와이프한테 이제 전화를 했죠. 자기 어딘데? 하길래. 내 여기 밑인데. 자기 내 여기 미끄러졌는데. 이마가 째져서 그러는데. 잠깐만 놔주면 안 돼? 이 말 하다가 아니, 내가 올라갈게. 왠지 그렇잖아요.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집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안 되니까 제가 와이프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자기네 여기 병원 좀 갈게. 그러니까 뭐 얼마나 다쳤는데 얘기를 하길래 이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제 톡으로 보내줬어요. 여기 내 병원 잠깐 갈게. 후배 한 명 불러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죠. 병원을 가서 이제 야, 형수한테 전화해서 형님 이거 꼬매고 해야 되니까 오늘 너희 집에 잔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이제 제 여기 동생이 제 와이프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교수님 이거 이렇게 돼서 늦었는데 형님 우리 집에 자고 이래 갈게요 하고 이렇게 끝났어요 이게. 네. 근데 이게 집에 갈 때마다 저는 무섭죠. 제가 출근 퇴근 시간이 거진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4시 안에 집에 다 들어갔습니다. 밝을 때. 너무 무서워서. 원래 집에 도착하면 밖에를 담배를 잘 안 펴요 저는. 정말 뭐 중요한 전화나 뭐 이런 거 외에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 뭐 담배 생각도 안 나고. 근데 그때부터는 담배를 안 폈어요. 밖에를 좀 못 나온 거죠. 무서워서. 당연히 무섭죠. 정말 무섭죠. 저는 발을 밟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발이 안 밟히니까. 근데 스쳐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45도 각도 정도를 보고 계셨어요. 아래로. 그분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시간이 몇 달이 지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뭐 트라우마는 조금 잊어졌죠. 저도 이제 뭐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인사를 정말 잘해요. 주민들한테도. 아파트 사시는 분한테도 인사도 하고 경비 서시는 경비 어르신들한테도 제가 인사를 정말 잘해요. 저녁에 이제 아파트에서 뭐 주차장에 있는 데서 피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제일 구석에서 제가 이제 어디냐 하면 이제 재활용 버리는데 그 옆에서 이제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저하고 이제 뭐 인사도 하고 가끔씩 이제 얘기하신 이제 경비 어르신이 아이고 뭐 사장 뭐 원래 담배 피는데 여기서 잘 안 피는데 오늘 웬일로 나와서 담배 피노 이래 얘기하다가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어르신 저희 여기 동에 혹시 뭐 안 좋은 일 있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네. 물어보니까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사장도 봤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분이 12시에 퇴근을 하신대요 저녁에. 뭐 잠깐만 있어 볼래? 내 여기 순찰 좀 돌고 이게 경비 어르신이 항상 이제 아파트 이제 순찰 돌 때 뭐 입주민 아닌 차라 아니면 그냥 뭐 차를 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확인을 하시는 그게 있나 봐요. 네 맞아요. 그걸 다 하고 나서 그분이 이제 잠깐만 기다려라 해서 이제 퇴근하시고 이제 12시간 넘었죠. 재활용 버리는 데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파트 경비를 서면 참 이게 헛것도 좀 많이 보고
아니 그런데 나는 좀 무섭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저는 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해주시고 본인이 무서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혹시 제가 받는 걸 보셨어요? 물어보니까 딱 하시는 말이 사장 니 이런 할매 봤지? 이 할머니죠. 음. 맞다고. 그냥 할머니 뽀글 파마 말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커트죠. 커트인데 남자 상고 머리처럼 이제 짧은 커트. 음. 뭐 단발 말고요 그냥. 네. 맞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몇 달 전부터 음. 자꾸 이제 아파트에 민원이 들어온대요 저녁에. 네. 이제 그 층수죠. 그 층수쯤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자 아파트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세 군데 집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101호, 102호, 103호 요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위층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비상계단에서 자꾸 다라락 다라락 저거 알죠? 비상계단 보면 이거 손잡이 밑에 보면 봉이 막 있다 아닙니까? 아, 계단 그 네네네 떨어지지 그렇죠 말라고 그렇죠. 사이드에 예. 있는. 네. 거기에서 자꾸 이게 다다닥 다다닥 뭐 이런 소리가 계속 난대요. 네. 그래서 이분이 한번 올라가 봤답니다. 음. 그때도 12시까지 이제 근무셔가지고 네. 저녁에 이제 아파트 주민이 이제 여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음. 그래서 그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비상계단이 있는 데를 가면 이제 센서 등이 쫙 켜질 거 아닙니까? 예. 문을 딱 여는 순간 그분이 주저앉았대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일반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계단을 타거나 내려가거나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내려가고 올라와요. 근데 몸이 불편한 분은 항상 옆을 참고 어. 허리를 조금 틀고 이제 한 계단씩 옆으로 내려가는 거 그거 맞아요, 아시죠? 맞아요, 맞아요. 자, 이분이 뭘 보셨냐 하면 어떤 할머니가 그걸 짚고 옆으로 걷는데 그 달그닥 소리가 뭔가 아십니까? 발톱이 길어서 그 철봉에 데이는 소리래요. 자, 몸이 불편하신 분은 기둥을 잡고 옆으로 내려가거든요. 네. 그 발톱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게 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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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데이는 소리였대요. 그래서 그분이 놀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경황이 없어서 다시 그 문을 열고 또 봤대요.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한 거죠. 오, 정신이 없으니까요. 왜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엘리베이터를 막 누르면서 이분 또 급하게 다시 그 문을 열고 내려가려고 하다가 그 할머니가 봤으면 도와주지 이 얘기를 했대요. 헐. 당연히 사람이면 도와줬겠죠. 예. 자, 그분은 저희 아파트에 그 경비 어르신이 하시는 말이 몇 주 전에 그 층수에서 돌아가신 분이래요. 자, 이게 어떻게 그분을 아시냐면 이제 경비 어르신이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왜 그 할머니를 아냐. 네. 얼마 전에 내가 보기 전에 아파트에 119하고 구급차가 들어왔대요. 그러면 이제 경비 서시는 분하고 이제 뭐 다 이제 모일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층수 그 문이 잠겼대요. 그분 또 무슨 연유로 이게 왔는지 이제 구급대원한테 들어보니까 자식이 엄마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119에 신고를 했답니다. 네. 또 몸도 조금 안 좋으신 분인데 근데 따님께서 서울에 일이 있어가지고 며칠을 간 사이였대요. 근데 어제부터 전화를 안 받는다고. 자, 그러면 위층에서 구급대원분이 베란다로 내려와서 문을 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구급대원분이 탁 내려오면서 하시는 말이 베란다 문을 이걸 깼다 하대요. 문을 못 따니까. 네. 깨고 보고 다시 고개를 내밀면서 할머니 거실에 누워 계십니다. 이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신 거죠. 이제 그분이 이제 아까 전에 발톱 달그닥 달그닥 거린 그 할머니인 거예요. 경비 어르신이 자기는 다른 데서도 몇 번은 뭐 이런 적도 겪고 저런 적도 겪고 이랬는데 돌아가셨는데 나타나는지 아이고 나는 좀 섬뜩하더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할머니를 스치면서 받는 거죠. 근데 그분 또 그거 보고
와, 이게 너무 트라우마다 생각을 하고 그만둘까 말까 이래 했는데 뭐 본인 이제 뭐 어르신 이제 사정이 음. 있으시니까 그 연세에 어디 뭐 취업하기도 어렵다니까. 음. 뭐 손주들 이제 뭐 용돈도 줘야 되고 이래 하니까. 그래 뭐 요쪽은 이제 조심해서 이래 하자 이래 됐는데 그 며칠 뒤부터 그 할머니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비 어르신이 이제 하시는 일이 뭐 입주민들 차가 아닌 외부 네. 차량이 오면 뭐 스티커를 한다든지 이제 음. 순찰을 돌 거 아닙니까? 네. 도는데 그 할머니가 바깥에까지 나와서 "봤는데 왜 아는 체 안 하는겨?" 계속 얘기를 해 멀리서. 어. 근데 이게 웃긴 게 경비 그분이 사람이 뭐 주차를 하고 올라오거나 이래 사람이 지나다닐 때만 그 구간을 지나갔대요, 무서워서. 어. 근데 그 소리를 자기 본인밖에 못 들었대요. 왜냐하면 옆에 만약에 뭐 저나 산부인님이 만약에 지나가다가 뭐 어떤 할머니가 "봤는데 왜 아는 체 안 하는겨?" 이래 얘기하면 우리가 돌아볼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간대요. 혼자만 들었네. 그리고 며칠 뒤부터는 자꾸 배고프다고 "밥 좀 주이소, 밥 좀 주이소." 얘기를 계속했답니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받아요. 그때가 가을쯤이었거든요. 가을쯤. 그러면 이제 저녁이면 춥잖아요. 음. 그럼 바지나 뭐 이런 거를 뭐 잠바나 외투나 이런 거를 입고 하는데 그분이 그날 그거를 보고 난 뒤에 일주일을 쉬었답니다. 뭘 봤죠? 자, 순찰을 도는데 네. 슬리퍼에 반바지에 할머니 이제 옷 입는 이제 복장 같은 여름 옷을 입고 손을 비비면서 "밥 좀 주이소, 밥 좀 주이소." 하는데 발톱도 길고 손톱도 길었대요. 그걸 보고 그 경비부는 일주일을 휴직을 하셨대요. 너무 무서워서. 아. 그 뒤에는 이제 그 뭐 동료분이나 뭐 그분이 그 따님한테 뭐 연락을 하셔 음. 가지고 "우리 여기 경비 서시는 분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 같더라." 음. 얘기를 해서 조치를 취했다고 얘기를 음. 하더라고요. 뭐 천도제 뭐 그런 거요? 예, 그렇죠. 뭐 음. 뭘 했겠죠. 그분이 이제 그 라인에는 아직까지도 조금 꺼려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그 경비분을 제가 며칠 전에 만났어요. 제가 만나 가지고 왜냐면 제가 그 동네에 제가 아는 이제 안경집이 있어요. 제 음. 안경 이제 안하고 이제 렌즈 이제 바꾼다고 네. 겸사겸사 가는 김에 어르신 만나 가지고 이제 얘기를 이제 들은 거죠. 좀 뭐 어떻게 보면 뭐 고독사 아닌 고독사죠, 할머니도. 야 그럼 며칠 만에 발견이 된 거죠? 이게 따님이 3 일인가 4 일인가 서울을 가 계셨대요. 원래 지병이 좀 계셨고 음. 근데 이제 연락을 하니까 전화를 너무 안 받아서 어. 119에 이제 신고를 했답니다, 어. 따님이. 오래된 건 아닌데 그 예, 정도로 그렇죠. 발톱이 길고 하는 거 보면 제가 네. 이야기 중에 문득 생각을 해 봤는데 왜 저승의 시간은 이승의 시간보다 빠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귀신의 말도 엄청 빠른 경우가 있고 뭐 그런 어,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영혼이 이제 발톱이 확 길고 이랬던 게 아닐까. 이 저랑 이제 경비분이 생각을 했는 거는 이제 따님이 네. 이제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면 방치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 관심인데 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김비 어르신 분하고 저하고도 약간 이쪽으로 기울이는 게 좋게 가셨으면 좋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근데 음. 나쁜 뭐가 있으니까 배고프다고 얘기를 하고 음음. 그렇게 이제 나타난 게 아닌가 싶 돌아가셨을 때 그때의 상태는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때 뭐 발톱이 관리가 안 돼서 길었을 수도 있고. 주위에 사람들한테 "이 집 어떠냐 저떠냐." 음. 이렇게 뭐 물어볼 수도 없는 뭐 시국이니까. 네 맞습니다. 뭐 아무튼 뭐 저 여기 경비 어르신이 이 얘기를 하면서 좀 안타깝게도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본인은 너무 무서웠다고. 아 오죽했겠습니까. 아우 소름 예, 이 끼칩니다. 얘기하시면서 얘기를 하고 난 뒤에 그분이 몇 년 전에 다른 아파트에서 겪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오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이 정도 되니깐 요것도 견뎠구나.' 아. 제 입장에서는 뭐 귀신하고 대화를 하고 뭐 이래 뭐 귀신한테 뭐라 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절대 그거 안 됩니다.
보자마자 그냥 뭐 뛰어야 돼요. 뛰는 게 뭡니까? 뭐 생각도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뭐 대화하시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사람 또 만약에 예를 들어 산에서 사람을 만나면 무섭거든요. 네. 새벽에. 네,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무서운데 사람이 아닌 거를 만났는데 그 대화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이 경비분이 몇 년 전에 어떤 아파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계단식 말고 복도식 아파트. 아파트.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 아파트가 좀 약간 노후가 많이 됐대요. 노후가 많이 됐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오전반 오후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오후에 또 이제 뭐 순찰을 돌고 이래 하는데 이제 재활용 용품 있는데 뭐 문을 걸어 잠그고 뭐 뒤에 보면 뭐 정리할 거 정리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은 정말 수월했대요. 일은 본인이 이제 느끼기에는 다른 아파트보다는 수월했는데 12시 이제 마치고 뒤에 재활용 용품 그쪽에 한번 가가지고 뭘 적는 게 있대요. 확인을 하는 게. 네. 그거를 하는데 갑자기 저기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자 목소리로. 예. 그리고 뭐지 하면서 이래 돌아봤답니다.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또 가려고 하니까 저기요 제 목소리 톤이 왜냐면 이제 그분이 나이가 그렇게 드셨는데 저한테 흉내를 내주셔가지고 제가 흉내를 내는 겁니다. 똑같이. 약간 울리는 소리거든요 이게. 뭐 흉내는 잘 못 내지만 저기요 이게 아니고 저기요 이게 뭐가 울리는 소리가 자꾸 들린대요. 네. 그래서 이 어르신이 이게 사람이 이게 좀 그게 있잖아요. 좀 무서우면 조금 대범한 이제 말투가 나오잖아요. 어디서 뭐 얘기를 합니까? 나와서 얘기를 하지 하면서 이 어른들 이제 하시는 말투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예. 근데 또 소리가 안 난대요. 근데 좀 있다가 이분이 싹 훑어보고 아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하는 순간에 저기요 잠깐만요 막 이리 얘기를 했대요. 이분이 얼었답니다. 네. 자 이거 어디서 소리가 났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의류 수거함 안에서 소리가 난대요. 헐. 손이 나와가지고 그게 좁거든요. 거기에 손을 막 이래 막 나와서 툭툭툭 치면서 제가 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목소리가 그 안에서 얘기를 했대요. 헐. 저기요 뭐 손을 계속 그래서 이분이 완전 막 굳어가지고 뒷걸음질을 하는데 손이 그 의류 수거함을 때리면서 아니 잠깐만요 계속 얘기를 했대요. 막 치면서 손동작을 치는데 소리는 안 나대요. 기겁을 하고 뭐 적고 뭐 없대요. 이거 다 던져보고 옷도 안 갈아입고 바로 그냥 퇴근하셨대요. 바로 그 의류 수거함 있다니까. 네. 그게 4개가 있었대요. 4개가 뭐냐면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 이불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종류별로. 예, 뭐 신발 넣는 데 있고 뭐 옷 넣는 데 있고 뭐 이런데 옷 넣는 데서 그게 나왔답니다. 울리는 소리로. 와, 저는 막 아이고 막 밝은 커피숍에서도 듣는데 와 소름이 너무 끼쳐가지고. 그러니까요. 퇴근을 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생각을 했는 게 그분이 이제 연세도 더 있으시고 네. 뭐 이런저런 뭐 경험도 많으시니까 뭐 당연히 뭐 지식도 많으시겠죠. 와 거기에 죽은 사람 옷을 버렸는가 생각을 엄청 많이 했대요. 자기 스스로. 망자의 옷을 원래 태우는 건데 그냥 버렸다. 그렇죠. 와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와 재활용을 제가 버리지를 못하겠어요. 저도 지금 상상을 하는데 어우, 밤에는 과연 거길 갈 수 있을까? 이런. 그분이 그 일을 겪고 거기에서는 그만뒀답니다. 네, 그 일을 겪고는 거기 얘기를 하자니 다른 분들도 일을 하셔야 되니까 괜히 얘기하면 만약에 뭐 겪으면 자기가 알아서 그만두는 건데 굳이 본인이 얘기를 해가지고 뭘 일으켜가지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내 혼자 그냥 그만두면 안 되나 하면서 이제 그만두셨대요. 그분이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터놔서 좀 좋았대요. 왜냐하면 이제 뭐 다른 분들한테는 자세하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대요. 그쵸. 왜냐하면 이게 괜히 얘기하면 뭐 일을 그만둬라 뭐 음.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그 연세에 이제 뭐 그만두면 뭐 어디 뭐 가실 때가 좀 어렵겠죠. 예, 좀 끙끙 앓고 계셨대요. 그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 게 네, 저야 뭐 공포 라디오 방송을 하니까 네네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겪었던 일을 이제 생생하게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일반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했는데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답답한 거죠. 겪은 입장에서는. 아, 이 디테일하게 진짜 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아, 오늘 머리가 아프네요. 저도 지금 차 안에 혼자 있는데 좀 무서워요. 여러분 그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마따리님께서 인터뷰하실 때 특별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항상 밤에 인터뷰를 하자. 예, 왜냐면 그 분위기가 안 산대요. 낮에 통하시면. 그래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마따리님 스스로도 무서워야지 이게 감정이 나온다. 그러셔서 그런 특별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 4개 다 이게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오죽하면 오늘 인터뷰하면서 제 방 주변을 두리번 거리면서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에 지금 땀도 나고 있고요. 코 밑에 땀도 나고 인중에 무서워요. 무섭게 잘 들었습니다. 마따리님. 어떻게 보면 뭐 이제 다 뭐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뭐 이걸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한테도 이런 일도 생길 수도 있겠구나. 나는 이제 뭐 두려움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 이런 것도 겪는 사람이 있네. 아, 저런 것도 겪는 사람이 있네. 이런 그렇죠. 좀 이해심을 가지고 저는 듣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저희 쌈무이님 방송은 항상 눈 감으시고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는 게 저는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따리님 오늘 네. 공포 인터뷰 쌈더 게스트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집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